저는 결혼한 지 8년이 지난 여성입니다. 아이도 2명이 있고 남편과는 금슬도 좋아서 큰 갈등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보이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제 남편은 늦둥이 중에 늦둥이입니다. 시어머니께선 거의 50대가 다 되어 나왔으니 그 시절엔 흔치 않은 정도의 등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격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등이 남편을 낳은 시어머니는 현재 80이 훨씬 넘은 나이이세요. 아직 정정하지 못하는 무릎 문제로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시어머니는 원래 총명한 분이신지 거동이 불편해지는 이후로 한 번도 짜증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맡아 처리해내셨습니다.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만날 때는 보살푼다는 느낌보다는 보필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돕는 정도면 충분했죠.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비도 다 갖춰 놓으셨으면 하는 일이 없어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지금까지 항상 잘 지냈어요. 주변 사람들이나 친정 사람들까지도 칭찬했어요. 나이가 많고 예전 분이신데도 참 총명하시고 점잖은 어르신이라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항상 요즘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줄 알았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어른다운 행동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정리해 주신 대로 존경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존경하는 분이시어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시어머니를 참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댁에 있는 쇠사슬로 잠긴 다락방을 유일하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었는데 그 다락방은 항상 쇠사슬로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쇠사슬을 푸는 날에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뿐이었고 그 누구도 다락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똘똘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세상을 걸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이 있다니요. 모두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시어머니이신 누구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궁금해할 만도 한데 시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시어머니는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혹시 집에 있는 쇠사슬로 잠겨있는 다락방이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어머니만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시니 더 궁금해서요. 궁금해할 것이 없어질 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아이, 어차피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 그러니 내가 정정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라. 한두 번 여쭤본 적 있지만 니는 항상 간단히만 대답을 하고 넘어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누구나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도 비밀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부분 하나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만 비밀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비밀이 아닌 골칫거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4형제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은 가장 위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만은 왜인지 장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첫째 아들은 시어머니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제론 첫째 아들에 대해 얘기해보면 젊은 시절 배우를 꿈꾸며 연기에 빠져 살았던 분이에요. 한때에는 주목을 받는 신인 배우였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별별 일이 없이 살았어요. 지금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돈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기 바빴죠. 최근에는 나이 때문인지 집에서 아빠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어서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에 막내야. 너희 첫째 영이 오늘 집에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살 죽었는지 연락 좀 해봐라. 에이. 엄마도 또 술을 마시고 뻗어 있겠지 뭐. 형이 그런 적이 한두 번이야. 걱정 마세요. 그냥 두면 알아서 연락 올 거예요.
당뇨인데 혈당이 떨어져서 혼자 집에서 쓰러진 거면 어떡해? 아이, 얼른 연락해봐. 그리고 연락 안 받으면 찾아가서 확인 좀 해봐. 핫빨리.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걱정하고 싸고 또 시달리고 다와 깍 형이. 그렇게 사세요.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살게 두세요. 그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남편도 저희 아주버님을 잘 아시다 보니 항상 시어머니와 둘만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게 됐던 이유도 있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의 강압에 버텨내지 못한 남편이 아주버님 댁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앰뷸런스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말로 전날 술을 마시고 쓰러져서 다음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해서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더 걱정하셨어요. 남편은 알아서 앰뷸런스를 호출하고 병원에 다니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첫째 아주버님께서 자주 시댁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어머님께서는 별로 찾아오시지 않으셨는데 코빼기도 안 비추시고 시어머니가 여러 번 연락을 해야 겨우 오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자주 방문하시니 조금 어색한 일이었어요. 오던 적 없는 분이 갑자기 자주 방문하니 어쩌면 시어머니께 돈을 달라는 것일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자주 찾아오시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최근 아들 댁에 아주버님이 자주 오신다고 하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하는데 오실 때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요새는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에 걱정하진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시어머니께서 하셨지만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한동안 시댁을 자주 오가게 되었어요. 원래 시댁 근처에 살고 있어서 특별한 계기 없이도 자주 오가면서 시어머니 살림을 돕기도 했었는데 전보다 좀 더 자주 시댁에 들리게 되었죠.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첫째 아주버님이 와서 무엇을 할까 어느 정도 감시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괜히 와서 시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오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의외로 첫째 아주버님은 와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시어머니와 잡담을 하다가 가고는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나중에는 크게 경계하지 않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이 자주 오가니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영문을 물었지만 어쨌든 첫째 아주머니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제 마음도 조금 놓였어요. 그러나 안심해하던 어느 순간 결국 첫째 아주머니가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나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잠시 노인정으로 외출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시댁에 와서 차를 얻어 마셨고 거실에 있던 첫째 아주머니가 묘하게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이게 이상해서 조용히 거실 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첫째 아주머니가 없어져서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 첫째 아주머니가 화장실로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 천장 환풍구를 열고 그 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자까지 가져다 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환풍구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전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첫째 아주버님은 그런 소리에 놀라 발을 헛디뎌 우당탕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머, 아이, 어떻게,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아, 도대체 화장실 환풍구를 왜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아파라.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저야말로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일단 첫째 아주버님을 부축해서 거실로 나왔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를 문지르는 첫째 아주버님을 앉히고 대체 뭘 하려던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털어놓았어요. 아주버님께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한데요. 화장실 천장에 올라가서 그 안을 왜 보고 계세요?
그 안에 무얼 숨겼다든가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큰 오해가 생길지도 몰라요. 제가 이상한 물건을 숨겼다든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잖아요. 어머니가 쇠사슬로 잠그신 그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고 싶은데 다락방 문을 열지 못해서 다락방 아래 화장실을 통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환풍구 안에 혹시 바닥에 문이 있는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오래된 집이니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외의 대답에 조금 당황해하며 첫째로 아주버님은 나뭇가지를 따를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저도 그 다락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니 첫째 아주머니께서 그 안에서 물건을 꺼내려 하신 것이 잘못한 일인지 잘한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 아주머니께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 다락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여러 번 물어봐도 어머니가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는데 뭘 꺼내려고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던데요. 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최근에 동양 친구를 만났거든요. 옛날에 부모님이 고향에서 무역회사를 하실 때 같이 일하던 분의 아들이에요. 고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추측을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집에 문서가 있을 텐데 그게 본인 것인지. 다름없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확인해보고 함께 가보자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땅 문서가 있는데 다락방에 새 사슬을 걸고 숨겨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첫째 아주버님이 동양 친구랑 얘기를 나눴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무엇보다도 그 동양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뭘까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첫째 아주버님의 얘기는 이렇다고 해요. 그 동양 친구를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얘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어머님은 잘 살고 계시고 넌 요새 어때? 잘 살고 있냐? 나도 뭐 요새 변화 없어. 넌 어때? 우리 어머니는 잘. 아들은 어디서 빌어오늘 생각이나 해 말이나 해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그분은 치매조차 오지 않으신다니 안심스럽네요. 너희 어머님 연세가 꽤 되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계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둘은 오랜만에 고향 술집에 들어가 한참 술을 마셨는데 취기가 오르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너희 어머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주기로 했던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셨대. 뭐, 금시 소문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너희 아버지께 주기로 한 땅 문서가 있었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너희 부모님 회사에서 무역을 하셨었잖아.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말이야. 함께한 회사 초창기 멤버였던 그분이 계셨는데 사업이 성공해서 회사가 커지자 너희 부모님 덕분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덕분이기 때문에 보답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에 어떤 땅 일부를 양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결국 그런 약속을 이행받지 못하고 오롯이 쫓겨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이, 우리 부모님이 한 약속이라면 챙겨드릴 터인데 아무래도 모른 척했겠지요. 돕다가 도리를 모르고 과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생각에 퇴직하셨습니다. 그때 치료비와 퇴직금을 충분히 지불해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때 당연히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주고 쫓아내셨다. 그 달이 망가져서 일 못한다고 그렇게 쫓아내는 게 어디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몇 번이나 나한테 말씀하셨어. 아, 못 받은 땅이 있다고 그래서 말인데. 아, 그 땅 문서 찾는 것 좀 도와줘라. 분명히 너희 어머니 댁이 아직도 있을걸. 그것만 찾으면 내가 그 땅 팔아서 너한테 30% 떼어줄게. 아이 말도 안 돼. 그리고 그게 언저길인데 그걸 찾아 그리고 계약서라도 써둔 거 아니면 그 땅을 어떻게 받으려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구두 약속도 약속이야. 이거사, 아버지가 나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아,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그 땅이 서울 근교에 있는 딱이라고 했어, 애야. 그러면 벌써 몇 척은 할걸. 친구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니? 정말로 별것도 없이 살고 있던 첫째 아주버님께서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 땅 문서를 찾아주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니 첫째 아주버님께서는 마다할 리가 없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도 긴가민가했죠. 어느 쪽이냐고 하면 첫째 아주머니가 그 친구를 말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잠가놓은 그 다락방에 진짜 그런가 들어있는 것인지 그것 자체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첫째 아주버님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일단은 단단히 타일러 두었어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 친구 말만 믿고 어머님이 잠가 두신 다락방을 마음대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얌전히 계세요. 아주버님과 최수 씨도 참, 제가 그렇게는 제만 하고 다니지 않아요. 아이 걱정하세요? 마세요. 첫째 아주버님은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그날은 돌아갔을 때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 제가 시댁에 들렀는데 어떤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시댁에서 사람의 존재를 느꼈을 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야야, 좀 차 좀 잡고 있어봐. 이거 요만한 뗀지 가지고 택도 없겠는데? 아이 그러게 새사흘 두께 좀 미리 재보라고 했잖아. 힘 좀 잘 써봐. 아, 왜 그렇게 힘이 없냐? 저는 소리가 들리는 다락방 쪽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첫째 아주머니가 동양 친구와 함께 펜치를 가지고 와서 쇠사슬을 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소리를 쳤어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이러면 도둑질이나 다름 없잖아요. 제가 신고하기 전에 그만두세요. 놀란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질 치자 두 사람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멋있는 듯이 그만두었어요. 저는 둘을 끌고 거실로 내려왔어요. 아니, 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괜한 사고 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바로 친구분 데리고 와서 다락방을 따로 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요. 정말 두 분 다 너무하시네요. 아이고, 아니다. 이 친구가. 아, 자꾸 한 번만 열어보자고 하니까 그냥 한 번만 열어보려고 했죠. 아이고, 죄송해요. 재수 씨. 그런데 이야기 들으셨다면?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다락방을 열어보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락방을 한 번만 열어보자며 사정을 하던 거였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두 사람을 타일러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꼭 열어봐야 한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다락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시어머니께 여쭤보고 알아보겠어요. 땅 문서가 있다면 시어머니에게 확인하고 친구에게 드려야 하는지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드리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아들이고 오래된 친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탈취를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두 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우기는 방법도 없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만 시어머니께 여쭤봐도 다락방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어요. 단순히 물어서 알아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해요. 여러 차례 여쭤봐도 시어머니께서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시어머니의 휠체어에 감춰진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하려고 했어요. 요즘 초소형 카메라가 많아서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할 곳에 설치할 생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달아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떳떳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했지만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결심을 한 이유가 따로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노인정의 어머니를 모시러 갔을 때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 노인정 친구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쁜 며느리 왔구나 아이.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하나 물어봐도 될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저 할머니가 다락방에 새 사슬을 걸어놓고 혼자서만 들락날락 하잖아. 내가 집에 놀러 갔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거든. 그 다락방에 누가 보면 안 될 거라도 숨겨뒀나? 그 다락방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아, 그러게. 나도 한 번 봐봤어. 다락방에는 뭘 넣어요? 항상 처음부터 장고가 착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아마도 큰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잘 몰라요. 몇 번 여쭤봐도 대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혹시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궁금하니까 알게 되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다락방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지? 겉으로는 그렇게 자분해도 집안의 쇠사슬 아래 뭘 숨겨놨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음흉한 비밀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이야기는 중단되었지만 제뿐만 아니라 그 다락방에 관해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요. 저도 그 다락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시어머니께서 괜한 소리를 듣지 않으시도록 방어를 해드릴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한 번만 몰래 들여다본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휠체어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다락방에 들어갈 때 녹화를 하기로 했죠. 드디어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락방에 들어가는 날이 왔어요. 저는 내심 떨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시어머니가 눈치를 챌까봐 제 쪽에서 오히려 눈치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다락방으로 가서 쇠사슬을 풀고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조금 내 눈치를 살폈다가 그날은 당당하셨죠. 나는 그냥 못 본 척을 했어요. 1시간쯤 후 시어머니가 다락방에서 나오셨고 나는 모르는 척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시는 것을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찍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았니?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다락 방송 모습이야? 내가 설치한 카메라에 다 녹화되었으니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봐봐.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말았어요. 이렇게 꾸미다가 들킨 상황이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죠. 어머,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제가 휠체어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요. 알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깜짝 놀라며 숨기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왜 휠체어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내가 대충 알고 있다. 첫째랑 그 친구놈이 왔었지? 내가 그날 집에 없는 줄 알았겠지만 아니, 밖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어. 무슨 짓을 하나 싶어서. 그런데 내가 말리는 것을 보고 나도 별말 안 했다. 하지만 너도 어지간히 궁금했던 것 같구나. 그러니 사실을 이야기해주마.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얼른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못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왜 그랬는지. 그간의 일들도 말씀드렸죠. 첫째 아주버님과 그 친구에게. 시어머니는 저 역시 알고 계셨다. 그러나 노인정의 친구들이 수군거린다.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를 돌보며 말씀하셨다. 휠체어에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은 제 증명을 돕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데 이런 일로 널 미워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라. 하지만 내가 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일 뿐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동양 친구가 전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전달했다. 시어머니가 전해준 이야기는 진실이었다. 이야기의 첫 부분은 내 아픈 손가락에 관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완성할 수 없었다. 동양 사람 친구는 또한 그 아버지의 손가락이 없는 친구의 아버지이죠. 이 친구의 아버지는 우리 부부가 예전에 고향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했던 때 함께 회사를 창업한 소중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현재보다는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고 몇 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해주셨어요. 우리 부부는 그 덕분에 회사가 커졌다는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리를 다친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났대요.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항구를 통해 컨테이너를 교체했었는데 무거운 컨테이너를 운반하다가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때 그분의 아버님의 다리가 아래에 깔려 다치셨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하게 다친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그때에는 지금처럼 산재보험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아니, 또 그런 것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죠. 그래서 보험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분의 치료비는 우리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매달 생활비도 평생 책임져 들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사람된 도리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아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2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만난 분이었지만 친구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건 아들 이야기였어요. 항상 아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돈도 못 버는 논팽이라서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길거리에서 건달지디나 하고 다녀서 옥살리를 한두 번 하고 왔다고 했다. 제대로 된 사랑구이를 못한다고 했으니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한테 아들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편지 봉투를 들고 나오셨다. 그것을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이게 뭐죠? 어머니 편지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작성하신 유언장이 우리한테 남긴 유언장이 있었다. 그래도 공증받은 유언장이 내 이야기가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거라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 그 문서를 열어보니 정말로 설정되어 있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원장에는 저희 시부모님께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그간 모은 돈으로 아들이 사람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부탁도 없이 그저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는 유언장을 굳이 공증까지 받아가면서 남겼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걱정 많은 존재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뒤 우리는 아들로만 태도 위로비 명목으로 목돈을 건넸다. 그리고 여러 번 얼굴을 보고 건실하게 살라고 다 이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우리가 준 위로금을 금방 다 탕진해버리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후 우리도 회사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 아들까지 평생 먹이다 보면서 살릴 수는 없어서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 있어요. 아, 그럼 그분이 이야기한 땅 문서는요? 정말이죠. 그 친구분 아버지께서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내용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아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부부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시기에 토지를 많이 구입했었는데 그 땅에 관련된 얘기를 아버지께서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아마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땅을 약속했다면 유언장에도 그 내용이 있을 텐데요. 아들은 땅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땅을 약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바라는 욕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겠죠. 그리고 그런 대목으로 얘기가 끝나고 어머니는 다락방으로 들어가셨다. 어쨌든 그 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좀 여쭤봐도 되는 거니까. 그래, 땅 문서를 모아 탕방에 잠금을 걸고 넣어놓겠어. 그 안에 당신의 서류는 없고 남은 건 그냥 안방에 문서를 두고 있다. 그리고 다른 땅들은 남편이 먼저 가기 전에 이미 정리했어. 나 혼자 땅을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남편이 걱정했거든.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구입한 물건들이 저 다락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야. 가치가 있고 값비싼 물건들이니 관리를 해줘야 해. 그리고 모든 것들은 너희 형제들에게 물려주어야 해. 시어머니는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다락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찍혀 있었는데 미술품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영상에 함께 찍힌 시어머니는 시간을 들여 그 고미한 슬픔의 액자와 유리 전시장에 쌓인 먼지들을 닦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내부는 마치 금고처럼 꾸며져 있었고 온도계와 습도계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모습에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금도 거의 없고 오래둬도 가치가 있는 좋은 투자 대상들이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구입해 둔 물건들이야. 나중에 더 비싸게 팔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하니. 그런데 습도와 온도를 잘 맞춰 줘야 관리가 될 테니 고급 수품은 손해가 갈 수도 있어. 그래서 혹시 상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느라 시간을 정해두고 종종 들어갔던 게예요. 아, 어머니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네요. 조금 놀라운데요. 이런 것이라면 말씀해 주셔도 되었을 거예요. 굳이 숨길 필요는 없었는데 이를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늙은 저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동네 사람들은 말도 말고 당장 너희 두 아이를 쳐다볼 거야. 아, 진짜 훔치려고 온 것 같았어요. 나는 그걸 아는데 미연에 방치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는 미안하지만 너에 대한 의심은 아닌데 한 명만이라도 알게 되면 어떻게든 소문이 퍼져버릴 거거든. 그랬군요. 저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휠체어 카메라를 장착해도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깊이를 알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서 몸을 발벗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웃으며 용서해 주셨어요. 어린이라고 했던 대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널 미워하거나 다름없는 마음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랬겠냐. 나는 괜찮으니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니는 이렇게 넓은 아량을 푸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게는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 어머니와 그 친구분께서였어요. 다락방에 대해 알아본 뒤 연락드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직접 나에게 전화해서 두 분을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아이, 그래. 그럼 그냥 부르라고 하라. 나도 그 두 분께 말씀 좀 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두 분께 연락을 하여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원장과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고 제 생각에도 역시 그 두 분은 혼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얼마 후 그 두 분이 시댁에 왔는데 그분은 뻔뻔하게도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어머님 잘 계시셨어요? 며느리에게 들으니 일단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지도서를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도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으로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대신 받으러 온 거고요. 저희 아버지 원인이신데, 제가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 걱정만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고 또 철없이 거짓말하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아주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한탄한 일이다. 너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부부가 너희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이 전혀 소용이 없었구나. 하긴 사랑 고쳐 쓰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 이야기냐? 어떻게 한 번 더 목돈 좀 챙겨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철없는 생각만 하고 사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다가 가신 거야? 내가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을 리가 있겠어? 아버지 계신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혼자 아버지 계신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항상 병상을 지켰는데요. 아이, 그래서 유언도 들었다 그렇죠? 그 땅 문서 나중에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특히 셀다. 그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마. 그건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야. 혹시라도 나한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여기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공중전 유언장이 그리고 시어머니는 불량한 태도로 박박 우기고 있는 첫째 아주버님의 친구 앞에 그 아버지의 유언장은 버렸어요. 첫째 아주버님과 그 친구는 유언장이 불쑥 열어서 읽어보았더니 둘 다 얼굴색이 변했어요. 거기에는 그저 자들이 걱정된다면서 잘 부탁한다는 내용만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우길 자리가 없어지자 그제서야 그 친구는 말할 말이 없어져 당황한 표정만 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너보다도 우리 부부가 너의 아버지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만약 우리가 땅 문서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내용이 원장에 적혀 있었을 거야. 우리도 당연히 약속한 대로 줬을 거고.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땅 문서를 받아내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박 우겨서 우리 부부와 너희 아버지 사이의 신의를 모욕해. 아무리 망나니 아들이라고 해도 그런 못된 짓은 하지 말아야 해요.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께도 예의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면 무례하죠. 둘 다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앉아서 혼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조금 웃음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분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는지 알고 있다. 죄를 저질렀어서 억류당했다고 들었어. 그동안은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고 감싸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니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따끔하게 말을 하겠어. 돈에 눈이 멀어 우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절도를 시도하려는 것이 말이 되냐? 몰랐겠지만 내 CCTV 다 찍어뒀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시 무단으로 침입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훔치려고 다시 찾아오지 말고 제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돈을 벌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 아버지가 끝까지 걱정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자 첫째 아들과 그 친구는 그제서야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이야, 어머니, 아들이 아들 친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말에 그렇게 했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니, 원장님까지 연루될 정도로 지금 받을 순 없을 거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들이 돈을 훔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풀렸어요.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나무라셨어요. 내가 한 짓을 보니 며느리 보기가 부끄러워졌다 생각해. 평생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고 팔랑귀가 돼서 친구 이야기만 들으면서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워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친아들이랑 그 친구를 신고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음에는 정말로 신고할 거니까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내 나이에 좀 맞게 살아야 해. 안 그러면 저 곰이 놀람들 앞으로는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첫째 아들님을 호통쳐 주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실 속이 다음 예금에 있더라고요. 그간 첫째 아들님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보면 속이 꽉 막힌 듯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일단락이 된 뒤 첫째 아들님과 그분은 시어머니에게 내쫓기듯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저도 드디어 안심을 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가 소중히 가지고 계시던 미술품들은 좀 더 안전한 곳에 맡기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시어머니의 집을 위해서요. 고가의 미술품을 안에 두는 것이 불안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와 상의를 한 끝에 이런 수를 다루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를 위해 애써 고생해 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관리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랑 남편이 잘 알아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볼게요. 찾아보니 미술품 경매를 하는 회사들에서 운영하는 수장고가 있더라고요. 매달 비용을 내고 거기에 맡기면 보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용이랑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고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하셨죠. 이미 알고 계셨으면 그런 곳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맡겨두었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요. 방을 두고 관리를 한 건데도 많이 지출했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도 관리인데 이제 적당한 때에 고미술 작품을 하나씩 경매에 붙여서 판매를 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가기 전에 현금화를 하고 정리해서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내가 장례식 비용도 마련하고 나이도 적지 않으니 슬슬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고미술 작품들은 수장고 서비스에 맡기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우리 부부도 마음이 놓였어요. 고가의 물건들이 시어머니처럼 있어 걱정이 되는데요.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째 아주버님은 그 후로도 좀 철없이 지내시긴 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에게 혼쭐이 난 이유도 있겠지만 경찰에게는 신하거나 상속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나이에 사람이 완전히 변하기는 쉽지 않고 첫째 아주버님처럼 철없는 분은 그렇게 강한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번 아픈 손가락은 계속 아픈 것 같아요. 며느라, 고맙다. 너희 부부가 그동안 곁에서 나를 보살펴 주었거든. 곰이 슬픈 경매를 한 뒤에 나면 너희 부부에게 많은 금액을 상속하고 싶었어. 첫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외 나머지 아들들도 그냥 오며 가며 연락이나 주고받으니까요. 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희 부부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그러므로 상속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걱정한 적은 없거든요. 얼마를 주시든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일 거예요. 또한 현재 상속 금액이 절박하지 않으니 서두르지 말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부부는 현재도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너희들이 문제없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히 지내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오해가 발생할 뻔했는데 모든 과정이 잘 해결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많이 시어머니와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